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은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0거래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도 11,0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도 역시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옆에 있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어서 문자를 통해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고, 나스닥 시장은 0.8%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한국 시장도 조금 쉬어가는, 시초가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약보합세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수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나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선 지금 증시자금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신용에 대한 잔고가 좀 상당히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에요. 사실 코스닥 쪽에 있어서 시가총액 신용에 대한 비율 자체가 평소 때보다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장 초반에 시초가를 좀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등락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대충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좀 수급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에서 이 지수에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조정기를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 부담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가중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성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도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이 장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여전히 뭐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매물대를 소화를 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받는다라면, 지수상에 있어서의 조정을 받는다라면, 일단 매수관 쪽을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는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장 분위기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정재훈 의원님께서 6월에 좀 언급을 해주셨던 에이스테크가 180%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리뷰 그리고 오늘장 전략까지 부탁드립니다. 6월 달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에이스테크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5G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이죠. 그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주가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좋지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다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주도 업종 그리고 그다음에 소외됐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 민감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동차 쪽, 건설, 화학, 철강 이런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매수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올라가게 되면 철강 쪽에 현대제철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건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한 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매수 조건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화학 쪽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업 쪽에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현대는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2차 전지 쪽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었죠. 2차 전지 쪽도 이제 서서히 피로감이 좀 쌓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2차 전지 쪽이 상승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가 상승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럽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폭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 이 성장을 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인데 하이브리드 차가 큰 폭에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100개가 들어간다라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의 1 정도, 한 20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장에 대한 요인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러한 핑계, 빌미를 가지고 나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조정이 받는다라면 여전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여전히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막판에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 막판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주말에 5G 관련된 신고가의 흐름들이 계속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하루 정도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5G 섹터에서 종목별로 혹은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 소부장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소식도 보내드리니까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그 투자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내년도까지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비메모리 쪽에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속적인 흐름상에 다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슈와 재료 종목군들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니콜라라는 기업이 있죠. 한때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차의 시초구보다 높았었어요. 그러다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니콜라의 CEO가 현대차 쪽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손잡고 하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했었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이제 현대차 쪽과 손잡자라는 그런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차 쪽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니콜라와 현대차가 협업을 하게 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슈나 재료를 보고 한다라면 수소차 관련주들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첫 번째 종목을 보게 되면 SK텔레콤도 있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통신 3사들을 보게 되면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SK텔레콤, 그다음에 KT, LG U+가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추후에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정고점 자리 때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동차 쪽 보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가 상승해주니까 부품들이나 이런 쪽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하고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한국콜마예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당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내수 섹터들이나 경기 방어주들 그러한 종목군들의 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강하게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0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양 시장이 모두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도 역시나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이 종목들이 더 많은 장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목별로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57,600원대 LG화학.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지지 않고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74만 7천원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빠지네요. 0.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8만 원대도 좀 위태해 보입니다. 네이버는 2% 넘게 빠집니다. 30만 7,5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0.65% 하락세, 76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오늘도 갑니다. 4%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네요. 15만 2,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1% 넘게 상승합니다. 32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카카오도 2%가 넘게 빠집니다.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최근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릅니다. 현대차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 2,354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85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계속해서 상승 나온다면 860선도 가능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헬스케어 오늘도 갑니다. 1% 가깝게 상승 107,700원대까지 오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CJ는 오늘 소폭 빠지네요. 1% 넘게 빠집니다. 31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30만 8,2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도 마찬가지로 0.7% 상승, 셀트리온 삼형전에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12만 3,300원대까지 올라왔고 HLB 4위권 1% 넘게 낙폭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가네요. 2% 넘게 상승 나옵니다. 16만 5,100원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 같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오늘 강세 출발합니다. 3%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네요. 77,800원대. 지난달만 하더라도 5만 원대였는데 벌써 7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제넥신 1% 넘는 강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13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CJLM 0.5% 상승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24만 2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나타내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오늘 좀 큰 폭으로 팝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들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월요일장부터 일단 종목들 흐름들 강한 쪽들은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쪽에 있는 농업 필요 아무래도 태풍으로 인해서 관련된 효성 OEM이라든지 이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서 이제 제약주라든지 IT라든지 물론 IT 강하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흐름들 계속적으로 강한 건 강한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테마주의 흐름들도 잘 챙겨 보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효성 OEM가 강하게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것에 관한 지금의 이슈가 되는 그래서 남해학이라든지 이쪽 애들. 그래서 아무래도 아침 방송에서도 저는 이제 첼시세라는 종목이 이제 비료 관련주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보시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움직임들이 저쪽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쪽도 같이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IT 부품주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전일도 못 움직였었던 탑엔지는 같은 이것도 이제 방송에 아침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했던 종목인데 역시 못 갔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튀는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그러죠. 이런 흐름들이 주도 업종 섹터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질문 주신 종목은요.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 통신장비주 쪽을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이제 통신장비주를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다산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강한 상태에서 차별화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디까지 올라가면 끝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샀으면 좋겠죠. 바닥에서. 저도 에이스테크를 바닥에서 6월 달에 여기 8,000원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었던 종목이라서 지금은 부담, 얘가 20% 빠져도 부담은 없는데 지금 위치에서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공략하는 기회는 지금은 없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깨지 않으면 그래서 그 자리가 11,200원 이 자리가 깨지 않으면 목표치는 조금 더 올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매매적인 관점이니까.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서는 우상향으로 조금 더 치고 가는, 그래서 계속 가는 흐름들이 지금 장에서 나와주니까 그 흐름을 보고 저점 매수만 잘 해보시면 단타 매매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일날에서는 이제 국내 통신사에서 상반기에 한 3조 정도를 투자를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거에 아니더라도 계속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손절 라인 잘 잡고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일단은 그 자회사에 대한 이제 IPO 이번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어서 같이 움직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계속 시장 확대에 따른 LG와 그다음에 삼성 SD, 그다음에 SK노베이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쪽에서 이쪽에 있는 이제 먹을거리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잘 움직임이 나와주는 건데, 거기에 맞물려서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숟가락을 얹는 거죠. 나도 2차 전지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뭐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떴습니다. 물론 LG화학에 비하면은 아직 덜 떴죠. 그래서 이것도 손절 라인을 15만 원 정도로 잡는다라 그러면 앞으로의 기대감, LG화학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쫓아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거여서, 뭐 LG화학이 어느 날 갑자기 추세가 꺾인다라는 거는 이 흐름에서 이게 지금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우하향으로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하향으로 꺾이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2011년도에 우하향으로 꺾이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는 이런 시점이 됐을 때에서나 조심하라는 거지, 올라가고 있을 때에서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큰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그냥 요거는 15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정받으면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자, 일단 뭐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나라 한번 오겠다 말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연내에서는 우리나라를 한번 방문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서 한번 이제 오는 그 시점에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인은 입국 제한을 완화하겠다라는 소식 자체가 일단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배척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이제 한국과 또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다가오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좀 좋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국콜마 화장품뿐만 아니라 엔터주와 게임주도 마찬가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도 중국 소비재로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콜마는 일단은 매수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지금 조금 떠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한 47,500원 정도를 잡고, 돌파된 고점이죠. 그 정도로 잡고 조정신마다 좀 싸게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정수 의원님께서 수익률에 도전을 하는 날인데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텔콘 RF 제약은 10.58%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NHN 썬데이토즈 초록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후성은 11% 가까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CMG 제약은 9.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명문제약도 3.38%, 게임빌도 7.56%,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1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인데 123.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AP스템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AP스템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AP스템은 이제 OLED 장비주인데, 최근에 이제 OLED 장비주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아침에 이제 시점 매매 방송 시간 때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바닥 쪽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OLED 장비주는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쪽에서 탑 엔지니어링도 지금 굉장히 튀는데, 이것도 바닥에 있어갖고 전전일날 지난주에서 이제 아침 방송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튀는 걸 보면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눌리다가, 이렇게 주성엔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눌리다가 이렇게 튀고 눌리고 튀고 또 눌리고 또 튀고 하는 사람들이 2차 전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주와 OLED 장비 쪽에서도 지금 분명히 나와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AP 스탠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위치가 거점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닥 번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가져간다라 그러면 뭐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3만 원이 아니고 뭐 이거는 중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만 5천 원, 4만 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IT 섹터의 부품주의 흐름들이 우상향으로 다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어느 시점부터 해서 탑엔지니처럼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일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얘가 못 갈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지난해 4분기에서 1분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떨궈놨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서 예상했던 것만큼만 나오면 그러면은 뭐 실적이 대단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인데 예상했던 정도만 나오게 되면 앞전에서 거래가 실렸던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은 지금 정도 이렇게 눌릴 때에서 25,600원이 괜찮네요. 이 정도에서 어차피 많이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 밀리게 되면 25,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25,6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쫓아가게 되더라도 27,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000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만 3만 원. 2차적으로는 나중에 3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목표 가격을 뭐 4만 원으로 올리든 3만 5천 원 올리든 그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셀트리 헬스케어 관련해서 매수 관련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관련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가 고민이죠. 지난주에 우려를 딛고 2차 전지와 5G 쪽이 상당히 시세 폭발을 했는데 종목 선정은 고민일 거예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가는 쪽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는 쪽은 결국 밸류에이션의 문제에 봉착이 되죠.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신규로 편입하는 전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섹터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겠지만 그 속도를 어느 시점에서 편입할지는 투자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어느 가격에서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는 진입하기가 여간해서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잠깐 조정을 주었을 때 일부라도 편입이 안 돼 있다면 편입하는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지 않으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주신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주셨어요. 에이텍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에이텍이라는 종목은 정치 테마주죠. 본업은 뭐 공용기관용 PC의 모니터 시장을 상정하니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지금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죠. 시가총액이 2,600억인데 이 회사는 뭐 그냥 성장은 없고 매출 1,000억 단에서 영업이익 한 50억 수준이니까 2,600억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아마 정치 테마 이슈가 사그러들면은 다시 원위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재명 테마가 이제 에이텍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목이 있죠. 정치 테마주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입세에 들어가서 갖고 가는 전략이면 모르겠는데 중간 시세가 나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미 12,500원에서 한 150%가량의 시세가 진행된 상태이고 본질 가치와 관계없이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금요일도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셀트리온이 이제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단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4,288억, YOY로 82%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YOY로 118%, 영업이익률이 42%, 이렇게 돼서 생각한 것보다 셀트리온 성장세가 가파르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 말에 완성된 1공장 증설 부분이 이제 본격 가동화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일반 제약 회사하고 틀리게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만큼 제조 공정을 효율화하는 것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42%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특이할 사항이고 앞으로도 40%대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가능하다고 본다면 셀트리온은 앞으로 파이프라인, 특히 이제 단일품 1위 품목인 흉이라는 제품이 곧 나오죠. 단일 제품으로 20조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쪽에 침투가 들어간다면 물론 이제 선지 미흡한 곳이 있지만은 고농 측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뭐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램시마, 스트록시마, 허주마 외에 휴미라 외에도 졸레오, 헬라라, 코로나19 치료제 뭐 이런 파이프라인을 비춰봤을 때 셀트리온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 6주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뭐 조정받기보다는 실적도 발표됐기 때문에 또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14만 원을 제시하고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종목이 SK텔레콤이에요. 통신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급을 썩였는데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들어오고 특히 이제 기관이 주로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이틀 동안 들어와서 수급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을 갖게 합니다. 5 투자를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죠. 세액 감면을 통해서 빨리 생각보다 일정보다 빨리 끝내려는 걸 하고 있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2,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통신사 입장에서 5G 투자를 미리 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수익 모델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투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통신사가 수익 모델이 확정되려면 망 중립성이 해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B2B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이번에는 좀 수급 개선이 된다면 24만 원이나 5만 원까지는 아마 출하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24만 원이나 25만 원 타겟팅으로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 시그널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지금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좀 오전에 비해서 장 시작 초반에 비해서는 좀 너무 많이 떠서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3사 이제 망 투자를 지속을 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5G 장비 관련주인 이 솔리드가 최근에 좀 매출이 좀 증대될 예상이 있다. 이런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3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신 이 4사가 2012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한 25조 정도를 투자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들이 금요일부터 최근이군요. 최근부터 좀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솔리드가 진짜 거의 대장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장대 양봉 나오고 2차로 또 급등을 좀 해주었어요. 사실 이 종목을 지금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며칠 정도 좀 조정을 주었을 때 이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와주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 단가는 한 9,60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매수는 일단 관망을 좀 해주시고요. 기존 보유자 영역으로 좀 끌고 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하면 제가 좀 많이 아쉬운 종목인데요. 제가 이거를 초창기 때 한번 이 방송에서 소개를 드려서 한 10만 원 정도 이하에서 추천이 들어갔고 살짝 이탈을 했다가 이제 급등을 한 상태예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꽤 많이 난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제 매수 시그널 지금 어떤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 종목이 뭐 IPO 그 최대 그 대어 있잖아요. 빅히트 엔터 최근에 이제 상장이 곧 될 거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자체 IP 강화를 통해서 모바일 그리고 이제 PC 온라인 플랫폼을 좀 다각화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 간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IPO 예정인 그 빅히트 엔터 그리고 이제 카카오 지분 투자를 좀 했어요. 그래서 빅히트 지분만 한 25% 정도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9월 정도 상장할 예정이라 그런 이슈를 받아서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시그널은 일단 이 종목도 현재는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끌고 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다 좋고 이슈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살짝 부담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이 종목도 살짝 이제 조정 눌림을 보여준다면 최소 그 한 9월달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따라서 이 종목 또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 최근에 한 연속 4일 정도 오르고 오늘 조정이 나오는데요. 하루 이틀 조정을 좀 보시고 그때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 기관 수급도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이슈도 남아있고 다만 이제 가격대가 좀 문제다 해서 눌림을 이용해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와주면 그때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엔터메이트예요. 엔터메이트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지금 신규 매수를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온 오프라인 특히 그 게임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운영도 하고요 유통을 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이 많이 간 이유가 그 최대주주 변경 그리고 자해3자 그 배정 유증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가격대에서 이렇게 매수한다는 거는 약간 리스크 요인이 좀 있어요. 이 종목이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때는 일단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가급적 손절 라인을 한 2% 정도로 짧게 잡으시고요. 현재가 정도 예를 들어서 매수해서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매수가 부분에서 좀 더 오를 때는 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저는 신규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 종목은 좀 보류를 해주셔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매는 가능하지만 보류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한국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자, 굉장히 조금
시작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공모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모가 9,000원에서 상승 주면서 현재 2만 원대 움직임을 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신경계, 순환기계 등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은 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예요. 다만 이제 오늘 상장 첫날이라 조금 급등 흐름이 좀 이어가면서 조금은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해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노리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파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만큼의 이슈거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상장에 따른 좀 제약바이오 이슈 자체에서 좀 그간에 좀 담을 게 없었던 거에 신규 접근 차원에서의 대응인 거지. 향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코로나 관련이나 이쪽으로 해서 큰 폭의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쪽은 아니니까 우선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2만 원 아래에서의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반등이 나온다면 5% 이상 정도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분봉을 좀 봐드리자면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 우선 그래도 이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 자체는 나오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19,500원 정도 라인은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나쁘진 않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인데요. 오늘 장중에 10%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요즘 계속 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30만원까지 우선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초로 말씀드렸던 시기는 오늘 첫 급등했던 날부터 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이냐? 네,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 걸림돌이 뭐냐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해서 큰 이런 박스권 흐름이 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6년, 7년, 8년도 때, 2018년도 크게 밀렸던 적은 있지만, 이건 좀 제외를 하자면, 요 다음 구간에 대한 부분.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중단 라인이 한 15, 16 정도 될 수 있다 보거든요. 이 가격대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정도, 여기 매물대 벽이 좀 두꺼운 포인트가 많이 보여서, 여기를 끌고 갈 수 있냐. 네, 현재로서는 약간의 힘겨루를 하고 있지만, 근데 시장과 현재 이제 현대차를 좀 많이 밀어준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들이.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18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관들도 그렇고 매수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체 급하게 오른 터라 근데 조정이 큰 조정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7월 중반에 보였던 약간의 조정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한번 횡보했고요. 그 다음에 7월 이후부터 8월에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횡보한 이후에 그 다음 위로 솟구치는 모습. 그러면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17만 원대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응을 할 때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 꼭 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단기 조정 포인트가 일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신규 접근은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 그거는 진짜 위험하신 발상이고요. 제가 시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라 말씀드렸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냥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하셔야 되고 급등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을 이용하셔서 천천히 대응하신 이후에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효성 OMB가 상한가, 거의 상한가 흐름인데, 지난 목요일 이후에 또 조정 한 차례 금요일날 나오고 오늘 또 흐름을 이어갑니다. 뭐 대북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고, 뭐 장마에 따른 뭐 농약도 필요하고, 뭐 이래저래 비료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좀 이슈가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또 폐기물 테마 관련해서도 코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효성 OMB 괜찮고, 경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대장주라고 볼 수 있으면 효성 OMB가 좀 대장주격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역시나 이 종목을 지금 현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아요. 뭐 경농이 덜 갔으니까 경농을 따라 들어간다? 그것도 좀 그렇게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른 종목군은 이미 이 종목은 놓쳤다고 보시는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관망하셔야 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따라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큰 하락이 나온다면 역시나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12,000원대도 갈 수 있겠지만은 조정이 한 차례 나온 후에 갈 수 있으니까 매수 들어가신다면 저는 9,000원 아래에서 매수 추천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 현재로서는 꼭 관망기를 유지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이주연 의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신데 일단 데이터 솔루션 40%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유니어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33%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 중이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지난주에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국카본의 경우에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넷마블, 이글백, 그리고 삼성출판사, KCT까지 올라와 있는데 총 누적 수익률이 7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넷마블이 이미 목표가 터치가 나왔고 오늘 보니까 16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더라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즉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이제 상장을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넷마블에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약 한 2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지난번에 한번 7월 30일 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심사 예정돼 있던 부분이 이제 좀 보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서, 오늘 역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기술적으로 본다 하면, N자 상승의 목표치는 이미 도달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전고점 부근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상장 이후에 16만 원대라는 이 가격대가 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분할로 익절 관점으로 보시되 익절 가격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저점인 15만 원을 이탈한다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요. 익절가를 딱 잡으시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넷마블은 지금 신규 게임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슈로 재료로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의 종목 추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급등 이후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매각 이슈가 끝난 게 아니고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고 나온 음봉 그리고 상승 추세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550원 이하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약 한 8,750원 정도 전고점 부근이 되겠죠. 거기를 잡으시고 손절가는 약 7,680원 정도 이렇게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에로티베큐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3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머트리얼즈, MC넥스 그리고 와이솔까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테스나 2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전문위원님께서 주셨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좀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코엘 패션 그리고 S&T 모티브 3.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10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 제가 준비한 종목은 코스모 화학인데요. 사실 제가 아침에 이거를 좀 발굴을 해서 소개시켜드렸으면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갭이 떠버렸어요.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코발트 제적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 코발트 공급 지연으로 이제 가격이 좀 급등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에 전기차 이슈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방송에서 그 기법 설명을 할 때 기법에 정확히 충실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정선 부분이 제가 말씀한 파워 라인인데 이 부분에 살짝 대놓고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법은 제가 다음 주에도 알려드릴 텐데요. 지속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기 따라하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11,000원 정도 부근에서 눌릴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최소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좀 길게 러프하게 해서 한 9,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손절가는 한 9,000원 정도 잡고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그 파워라인 기법에 좀 속한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의 장중 공개 방송이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